안녕하세요. 저는 곧 80을 바라보는 할머니 김옥자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평생을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아온 저는 은퇴 후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 전 과감히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과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집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나무들, 맑은 개울물 소리, 새들의 지저귀임, 모든 것이 그림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가면 따스한 햇살이 나를 반겨주었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며 저는 역시 시골로 내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관이었죠. 별빛 아래 서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이웃들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귤 몇 개를 들고 찾아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미소에 저는 마음까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아침이면 마당을 거닐며 새소리를 들었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간식으로 옥수수와 고구마를 먹으며 즐기며 자연을 만끽했죠. 특히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쌈밥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던 도시 생활과는 정반대로 이곳에서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꽃들도 길러보며 온전히 나 자신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교통이 큰 문제였습니다. 시장에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을 가야 했고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점차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말이죠. 큰 눈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되어 며칠씩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나를 괴롭혔어요. 집 관리도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당을 가꾸는 일이 즐거웠지만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쉽지 않았어요.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고 낙엽을 쓸어내는 일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정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가야 한다는 사실에 운전도 못해 꼼짝없이 집에서 누워 지냈죠. 아들이 놀라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멀어요.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의 말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평소에는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언제 어디서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래된 집이다 보니 벌레가 자주 나왔고 겨울이면 난방 문제로 고생했어요. 한 번은 난방기가 고장나 며칠을 춥게 지내야 했습니다. 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외로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연휴도 짧고 그이가 출근을 틈틈이 해야 된다네요. 엄마가 가까이 계시면 잠깐이라도 모셔오면 좋은데 거리가 머니까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생활의 편리함이 조금은 그리워집디다. 언제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편의점,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 친구들과의 수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의 삶을 내가 선택한 만큼 적응하고 지내려고 노력어요. 외로움은 이웃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 했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채워보려 했고, 자연 속에서의 명상과 산책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기쁨들도 큰 불편함과 외로움을 완전히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고독감, 겨울이면 더욱 심해지는 불편함. 손주들도 처음에는 시골에 오는 걸 신나하고 재밌어 하더니 점점 할 게 없다고 지루하다며 집에 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점점 제 선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과 딸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다시 도시 생활을 시작했어요. 도시로 돌아온 후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 편리했고 의료 서비스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에서의 경험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자연의 소중함, 여유로움의 가치를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아파트 발코니에 작은 화분들을 두어 자연을 가까이 하려 했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지금 저는 2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 속에서도 전원에서 배운 여유로움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상적인 모습만을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자연 속 삶의 매력도 크지만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이사했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불편함과 외로움을 경험했어요. 병원이 멀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교통 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과 집 유지 보수의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였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원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법, 삶의 여유,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금의 도시 생활에서도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생활에도 단점은 있어요. 소음, 대기오염, 바쁜 일상 등이 때로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완벽한 환경이란 없다는 것이에요. 전원 생활이든 도시 생활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임대를 통해 전원 생활을 체험해보고 그곳의 실제 생활이 자신의 기대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디 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